이제 민법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갑이 있죠. 우리 항상 법을 설명할 때는 하나의 도구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 도구가 이제 보통 건물을 가지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이 갑이 여기 의리한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이제 이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갑이 을한테 내 집을 살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살래?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청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청약을 뭐란다? 말로 했죠. 그래서 이것을 의사표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잠깐 의사표시를 얘기하면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요. 사람 있으면 배꼽이 있고요. 가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배꼽을 뭐란다? 동기라고 하죠. 동기를 뭐란다? 이유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요, 학원에 오시는 이유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공중의사로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죠? 관심이 생겼어요? 자, 그럼 보셔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보면 저분의 관심은 뭐냐면 부동산에 대해서 평소부터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뭐냐? 공부를 하게 된 이유죠.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요, 동기의 착오, 동기의 불법 이런 말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이유, 여기에 앉아 계신 이유, 여러분 다 이유가 다 있으시잖아요. 그것을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가슴이 뭐냐면, 가슴은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니 내가 경매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 공부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의사를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라고 하는 것은 간호사 친구 의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한다? 의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결심이 있다고 해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학원에 가지고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 등록을 하면 강의 듣고 싶습니다, 이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뭐란다?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표시, 말로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 보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미운데 막상 말은 해요? 못해요? 못하죠. 왜요? 말하면은 싸움 일 같고요, 말하면은 또 둘이 다툴 것 같고 멀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어때요? 말하고 싶어도 참는 사람이 있죠. 그건 뭐예요? 의사의 결정은 있는데 뭐가 지금 없는 거예요? 표시가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지금? 그걸 표시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의사 표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요? 속은 보글보글 끓지만 상대방 얘기할 때 웃으면서 얘기하면 상대방은 내가요 자기를 엄청 좋아하는지 알아 몰라? 알죠? 그렇잖아요. 왜? 뭐가 없으니까? 표시가 없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표시는 뭐냐?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표시는 책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이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런 보면 공부하신 분들 보면 여러분의 가족 빼고는 어느 누구도 공중에서 공부하는 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그렇죠? 왜요? 혹시나요? 나중에요, 내년 10월 29일을 대비해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날지 모르니까 일단은요, 다 뭐를 한다? 비밀로 다 해놓죠. 알겠죠? 그런데 아들내미가 3살짜리 초등학교 3학년 다니는 아들내미가 니네 엄마 어디 가니? 우리 엄마 공중에서 학원 간대. 걔는 그날부터 이제 밥 못 먹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를요, 결정하고 결정하는 의사를 표시하죠. 이것을 의사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학원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다 무엇을 한 것이죠? 의사 표시를 한 것이죠. 그럼 여기에서 알았어, 내가 살게 그것을 승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승낙을 뭐라고 한다? 의사 표시. 똑같은 의사 표시라고 그래요. 이 말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뭐라고 쓰고 뭐라고 읽는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요, 뭐냐, 이것은 내 물건 살래? 이 말을 청약이라고 하고, 이것을 의사 표시, 말로 하는 거잖아요. 의사 표시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법에서는 뭐라고 표현한다?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원에 오셔가지고 나는 강의를 듣고 싶다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다 했죠? 여러분은 다 뭐를 한 거예요? 의사 표시. 다른 말로 뭐를 했다? 법률 사실을 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을 먼저 한 사람을 뭐라고 한다? 표의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이것을 의사 표시자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표의자는 뭐다?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그 학원 수강료 어떻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러분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듣는 나를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왜요? 갑이 의사를 표시했으니까 이 사람은 듣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상대방이라고 얘기하죠.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나요? 그럼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죠? 나를 뭐라 한다? 표의자. 듣는 여러분을 상대방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나 감은 표의자고 을은 상대방이냐? 그건 아니죠. 여러분요, 을이 감한테 뭐라고 그래? 야, 그거 나한테 팔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을을 표의자, 듣는 사람은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을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이라고 하고, 집을 사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수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는 사람을 뭐라 한다? 매도인. 사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요, 이 갑하고 을하고 청약과 승낙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치가 돼야 돼요. 이것을 뭐라 한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1억 원에 살래? 이랬더니 을이요, 야 1억 너무 비싼데? 그러면 합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럴 때는 계약이 성립되지 않는 거예요. 1억 원에 살래? 그랬더니 을이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1억 원에 살게. 이렇게 얘기하면 합의가 있는 거죠. 이럴 때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학원으로 보면요,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싶어요? 그러면 네, 어서 오세요. 얼마 주세요? 알았어요, 그 정도는 드릴게요. 그래서 일치가 있었죠. 그러면 여러분하고 학원은 뭐가 이루어져요? 수강 계약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앞에가 뭐만 바뀌어요? 수강이라는 것만 바뀌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갔어요? 전세 방을 구해요. 그래서 전세가 얼마예요? 2억인데요.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계약 체결합시다. 그러면 두 사람 간의 의사의 합의가 있죠. 그럼 여기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전세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월세죠. 방 구하는 거 있죠. 월세방. 그것을 뭐란다?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데 고용돼서 생활하는 걸 말한다? 고용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요, 이 청약과 승낙이라고 하는 의사표시에 합의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계약. 이 계약을 우리는 법에서 뭐라고 하기로, 무슨 말로 쓰기로 했냐? 여기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계약은 뭐라고 말하기로 했냐? 법률 요건이라고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 법률 요건을 다른 말로 그냥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요건. 이 요건을 말한다? 이것을 원인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약속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왜 법률 요건이야? 그건 나한테 물으면 안 되죠. 알았죠? 이것은 법에서 계약이라는 것을 요건이라고 하고, 요건은 원인이라고 하자,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원인에 의해서 뭐가 나온다? 결과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결과.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인과관계가 있냐 없냐 들어봤어요? 인과관계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인과, 원인할 때 인자하고 결과할 때 과를 인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위에서 화분이 떨어져 가지고 그 화분이 떨어짐으로 해서 밑에 주차되어 있는 차가요 박살이 났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다. 그래서 인과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 결과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기로 했냐? 우리 법에서는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효과라고 얘기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걸 수십 번, 수백 번 얘기하거든요. 그래도 시험을 볼 때는, 문제풀이하고 그럴 때는 이 말을 이해를 아직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암기는 되었는데 그 말의 뜻이 잘 모르니까 아주 간단한 문제를 놓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효과. 그럼 여기서 매매라고 하는 계약이 있잖아요.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을한테 뭐를 해줘야 돼요? 등기를 해줘야 되죠. 뭘 받아야 돼요? 대금을 받아야 되겠죠. 을은 갑한테 뭐를 해야 돼요?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뭐를 줘야 돼요?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을 등기를 가져올 수 있는 뭐가 있다? 등기 청구권이라고 하는 권리가 있고요. 이 사람은요, 등기를 해줄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죠. 돈을 주고 등기를 가져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요, 대금을 지급했죠. 그럼 뭘 받아와야 돼요? 등기를 받아와야 되겠죠. 등기 청구권이 있죠. 그럼 등기를 청구하면요, 갑은 뭘 달라고요? 대금을 달라고 하죠. 대금 청구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시면 뭐를 할 수 있냐면요, 여기서 딱 보시면요, 이 사람은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뭐가 있는데? 의무.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뭐가 있어? 권리. 청구권을 권리라고 그래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갑한테 대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어요? 의무. 갑은 을한테 뭐가 있어요? 권리.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청구권은 뭐란다? 우리는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권리가 있고 있으면 의무가 있고,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네요. 그러니까 항상은요, 우리는 현재 살아가는 우리는 99%가 어떠한 구조로 이루어졌냐면,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수강료를 지급할 뭐가 있죠? 의무가 있죠. 학원은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죠.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니까 수강료를 받았으니까 이제 뭐를 해줘?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다고 그랬죠.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으면 뭐를 해줘야 돼? 강의를 해 줄 의무가 있죠. 여러분은 수강료를 냈죠.
의무가 있으니까 권리가 있어야 되겠죠? 강의를 들을 뭐가 생긴다?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시장 가서 할머니한테요, 콩나물 한 소쿠리 사잖아요, 1,000원에. 그럼 나는 콩나물 한 소쿠리 1,000원을 지급할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면서 동시에 콩나물을 받아올 뭐가 있어요? 권리가 있는 거죠. 할머니는요, 콩나물을 나한테 지급해야 되겠죠? 콩나물을 인도해 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동시에 뭘 받아요? 돈을 받을 뭐가 생겨? 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99%는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이것을요, 권리 의무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와 의무는 상호 뭐란다? 대응한다, 이렇게 얘기해. 상호 대응한다. 그러니까 99%는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런 봐봐요. 갑의 친구가 물어보죠. 야, 너 집 팔았다면서? 응, 나 집 팔았어. 야, 그럼 너 등기 해줘야 되겠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너 집 팔았다면서? 응, 집 팔았어. 야, 그럼 너 돈 받아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고? 권리를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뭘 얘기하고? 의무를 얘기할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둘 다 틀린 것은 아니죠. 틀린 것은 아닌데 문제는 뭐죠? 우리가 법을 해석하거나 법을 쓸 때 뭐죠? 책을 쓸 때는 어떤 하나의 기준에 의해서 서술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는 권리하고 의무 중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을 여러분 사는 매수인이라고 해봐. 매수인은 여러분 1억 원에 계약을 했죠. 계약금 1,000만 원 지급했죠. 1,000만 원 집어넣어 나서 집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집에 가서 자식들 다, 와이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오늘 1억에 계약을 했는데 1,000만 원 지급했으니 아직도 나는 9,000만 원을 줄 돈이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다면 아빠 오늘 집 샀다, 간단히 이렇게 얘기해요. 집 샀다고 얘기하죠. 아직 얼마나 줄 게 있는데? 9,000만 원 줄 것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집을 샀다는 것은 이건 내 거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내 것이 되려면 9,00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9,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말은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것이에요. 뭐만 한다? 저 집 내 집이다. 내가 저 집 샀다. 뭐를 얘기한다? 권리를 얘기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은 권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어요?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의무는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의무가 없냐? 그건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항상 권리와 의무는 서로 뭘 한다고? 대응하기 때문에 권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는 것은 뭐가 있어? 반대? 권리가 있는 거예요. 단지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와 의무는 상호 대응한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의무를 더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주장하기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와 의무 중에서 권리를 더 중시하죠.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법을 이해를 할 때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항상 누구의 입장에서 법을 읽어야 돼요? 권리자 입장에서 법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권리자. 그러니까 민법을 책을 읽을 때 권리자 입장에서 법이 서술돼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얘기하다 보면요, 아, 저 사람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은 누구의 입장에서 지금 법을 이해하고 있는 거죠? 의무자 입장에서 법을 이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법은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권리자의 입장에서 법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권리 본위주의 사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권리가 있으면 항상 의무가 있고, 항상 아니야, 99%. 물론 의무만 있는 경우 있고 권리만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해. 그건 0.1%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있고, 의무가 있으면 권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중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권리를 이야기하기를 더 좋아한다, 이 말이죠. 그것을 권리 본위주의다. 그래서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저 사람은 권리가 있다. 아, 저 사람은 자기 권리잖아. 그럼 그 사람 권리만 있어요? 그 사이에 그 반대편에 뭐가 있어? 의무가 있으니까 자기의 의무도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요, 수강을 신청을 했죠? 표의자죠? 청약을 했죠? 의사표시를 했죠? 학원이 예스, 승낙을 했죠? 의사표시. 그것을 법률 사실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의사가 지금 합의가 됐으니까 여기 강의 듣고 계시잖아요. 그걸 수강계약이라고 하죠. 그것을 법률 요건 원인이라고 얘기하죠. 이 원인에 따라서 법률 효과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고? 권리가 있고,
대신 수강료를 지급할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학원은 강의를 해줄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수강료를 받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권리와 의무. 여러분 강의를 듣고 있고 권리니까 학원은 여러분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입장으로 보면 뭐다? 수강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니까 강의를 들을 뭐가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면 권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뭐도 있다? 의무도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건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죠. 굳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강의를 들을 뭐가 있어? 권리가 있죠. 여기는 강의를 해줄 뭐가 있어? 의무가 있는 거죠. 이것을 말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 이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한다? 권리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한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학원에서 뭐를 했죠? 학원 오셔가지고 법률 관계를 했죠. 여러분요 혹시 여기 이마트 있죠? 이마트 가서 물건 사요 안 사요? 사죠. 편의점에 가서 아침에 커피 사요 안 사요? 사죠. 그것이 다 뭐예요? 매매 계약이죠. 사고 팔았으니까. 그걸 우리는 여러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를 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만약에 버스 타고 왔다? 그럼 운송 계약이에요. 버스 타고 왔다? 그럼 운송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버스비를 낼 뭐가 있고 의무가 있고, 목적지까지 갈 뭐가 있고 권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법률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법을 배우기 시작했으면 모든 관계를 법적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편의점에 가거나 식당에 가거나 커피숍에 가거나 또는 뭐죠 이마트를 가거나 항상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먼저 말하고 있다 표의자다. 그럼 상대방이 뭐 한다? 듣고 있네. 상대방이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먼저 말한다. 그럼 그 사람이 표의자고, 내가 듣고 있으니까 뭐가 되고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두 사람의 의사가 일치한다. 그러면 여기서 뭔가 이루어지겠죠. 그것을 말한다. 보통은 매매죠.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계약이 이루어지니까 나는 지금 뭘 펼친다? 지갑을 꺼내죠. 카드를 꺼내죠. 나는 대금을 지급할 뭐가 있다? 지금 의무가 있고, 저 사람은요 이쪽 카드 꽂으라 하죠. 이 사람은 권리가 있네. 꽂고 나면 이 사람은 한다. 주섬주섬 봉지에 뭘 넣어요? 물건 집어넣죠. 이 사람은 나한테 물건을 인도할 뭐가 있다? 의무가 있고, 나는 손바닥 펴서 잡을 준비를 하고 있죠. 나는 뭐가 있다? 권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사고라고 하는 것이 권리와 의무 관계로 이어졌는데, 우리는 그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고 표현한다? 권리 관계라고 표현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줄이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표현하면 뭐냐면 이 갑을 뭐라 한다? 표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여기 을을 뭐라 한다? 상대방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이것을 뭐라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렇게. 법률 사실이 모여서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다, 이렇게. 법률 요건을 뭐라 한다? 원인이다, 이렇게. 이 원인에 대해서 뭐가 나온다? 법률 효과가 나온다. 법률 효과. 이 법률 효과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가 법률 요건이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법률 요건이 뭐예요? 법률 요건? 이게 뭐냐고 물어봐. 이게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요 법률 요건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으면 그건 공부 끝난 것이에요. 그렇죠? 법률 요건이란 게 뭐냐? 먼저 여기서 한번 봐. 여기서 보면 표의자의 법률 사실과 상대방의 법률 사실, 이 법률 사실이 모이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그래서 법률 요건은 뭐다? 법률 사실이 있어야지 법률 요건이죠. 그냥 여러분요 내가 말하는 대로 똑같이 말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이걸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사실이 있으면 뭐가 이루어진다? 법률 요건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요 법률 요건은 뭐다? 이걸 가지고 보는 거야. 이걸 가지고 또 그럼요 법률 요건은 뭐다? 원인이죠. 뭐에 대한 원인이다? 결과에 대한 원인이죠. 어떤 결과? 법률 효과. 그래서 읽으면 돼. 법률 요건은 뭐냐? 법률 효과라고 하는 결과에 대한 원인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럼 법률 효과는 뭐죠? 결과네. 뭐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네. 어떤 원인? 법률 요건. 이 두 가지는 똑같으니까. 그럼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요건이라고 하는 원인에 대한 뭘 얘기한다? 결과를 얘기한다, 이렇게. 굳이 이렇게 길게 얘기할 필요 없죠. 이 두 개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쓰면 되죠. 법률 효과는 뭐냐? 원인에 대한 결과. 또는 법률 효과는 뭐냐?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둘 다 똑같은 말이니까. 이퀄이니까. 그러니까 법률 효과는 법률 요건에 대한 결과, 원인에 대한 결과, 똑같은 말이죠. 그럼 법률 요건은 법률 효과에 대한 뭐 원인, 결과에 대한 뭐 원인, 똑같은 말이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이 모이면 법률 요건, 이렇게 해도 되고, 이해니까 알겠죠? 법률 요건은 법률 사실을 구성 요소로 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지금 잠깐 한 10분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을 뭐냐, 법을 해석하는 거죠. 그럼 모든 것이 이렇게 복잡하냐?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본적인 것이 영어가 밑받침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 민법 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죠? 민법 이거보다 더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지금 용어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보면 엄청난 용어들을 지금 설명을 했잖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법률 관계라고 하는데요. 자, 보면 이게 법률 관계죠. 이 전체를 법률 관계라고 그래요. 그럼 이 법률 관계가 비교된 건 무슨 관계를 한다? 이것을 인간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인간 관계는 뭐냐? 봐봐. 앞으로 여러분요, 이제 법을 학문을 공부할 때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되죠. 이것은 서로가 대비되는 거죠. 남자고 여자 서로가 완전히 대비되잖아요. 남자, 여자. 알겠죠? 이렇게 반대 개념을 할 때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요, 계속 수천 번 얘기하는데 사람은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은 여자하고 남자다. 항상 첫 시간에 이 말을 해. 항상 여러분 이렇게 해서 비교하지. 이렇게요.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이건 여자고 이건 남자고, 남자 여자랑 같아 틀려요? 틀리죠? 이것을 구별할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을 지금 읽어야 돼. 사람은 뭐냐?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큰일 나. 항상 이거 읽을 때 이렇게 된 거 읽을 때는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큰일 나. 사람 중에는 누구도 있어? 남자도 있으니까.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남자는 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은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럼 별거 아닌데 아주 중요해. 자, 그러면 사람은 뭐, 여자는 뭐, 여자는 뭐요? 사람이죠. 이건 맞죠. 그런데 이렇게를 맞는데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돼. 알겠죠? 여자는 사람 맞죠? 여자 사람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여자다 그러면 안 돼. 왜? 사람 중에도 누구도 포함하니까. 남자도 포함하니까. 그래서 항상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사람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하는 거예요. 이걸 읽을 때는 두 가지를 꼭 포함해서 읽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요, 나중에 보면 물권법에서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죠. 용익물권은 뭐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용익물권은 그러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을 말한다, 이렇게. 용익물권은 뭐다? 지상권이다 그러면 안 돼. 왜냐하면 용익물권 속에는 지역권, 전세권도 포함하니까. 이해됐죠? 그런데요, 지상권은 뭐냐? 아, 그건 용익물권이다. 용익이란 말은 좀 이따 사용하고 수익한다는 말인데요. 전세 봐, 전세 남의 집을 사용해야 안 해요? 전세 남의 집 사용해야 안 해? 하죠. 전세 살다가 반칸이 남아. 다른 사람한테 다시 월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이쪽을 수익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남의 집을 전세를 들어가면 사용하죠. 사용이니까 용자, 수익이니까 이자, 그래서 용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포함한다. 남자 그러면 남자는 뭐죠? 남자는 뭐예요? 남자는 오케이, 사람이다. 맞아. 또 남자는 뭐죠? 이 두 가지는 대비예요. 남자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남자는 뭐가 아니에요? 여자가 아닌 거예요. 여자는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가. 우리 시험이 뭐냐면 이게 물권 보면은 물권은 여기서 점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여기 본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본권 중에는 소유권이 있고 아직 안 배웠지만 지상권이 있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이요. 그런데 여기서 본권이 아닌 거 이렇게 났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지금 비교되잖아요. 물권은 뭐다? 점유권과 본권을 포함하는 걸 물권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점유권은 뭐다? 뭐가 아니다? 본권이 아니고, 본권은 뭐다? 점유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시험에 다음 중에서 본권이 아닌 것은 1번 점유권이 정답이잖아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서 읽는 것인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요, 별것 아니지만 첫 스타트가 아주 중요해. 그럼 여기서 보면 봐봐.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인간관계하고 비교가 된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법률 관계는 뭐가 아니다? 인간관계가 아니다. 인간관계는 뭐가 아니다?
법률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여러분 잠깐 배웠으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갑과 을이 청약과 승낙을 했죠. 그래서 계약이 있죠. 그러면 이제 갑은 을한테 돈 받고 뭐를 해줘? 등기해주고, 이 사람은 돈 주고 뭘 가져와? 등기 가져오면 소유자가 어떻게 돼? 소유자가 갑에서 누구로 바뀌어요? 을로 바뀌죠.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바뀌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권리가 변동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권리가 변동됐다, 이렇게 얘기해요. 뭐가 변동됐다? 권리가. 그럼 권리는 뭐죠? 권리 변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여러분요,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나중에 책들을 보면은 어떤 책들은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 그런데요, 어떤 책을 봤더니 권리 의무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 어떤 책을 봤더니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되어 있어. 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죠. 왜요?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뭐라 한다?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관계. 그러니까 권리 변동은 뭐다? 권리 의무의 변동. 권리 의무를 뭐라 한다?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어떠한 용어로 어떻게 쓰는지 간에 신경 쓰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럼 우리 민법이 조금 어려운 게 뭐가 어려우냐면, 하나의 용어만 쓰면 되잖아요. 똑같은 말을요. 그런데 하나의 용어만 가지고 쓰는 게 아니에요. 민법, 이게 문제예요. 똑같은 말인데 다른 비슷한 유사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를 다른 말로 권리 의무라고 하고, 권리 의무를 다른 말로 법률 관계라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변동된다, 그 말은 빨리 이것은 뭘 얘기한다? 권리를 의무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것은 하루아침엔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수도 없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법률 관계는 뭐다? 권리고, 권리는 뭐다? 권리 의무를 이야기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볼까요? 방금 내가 지금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어요? 법률 관계라고 얘기했나요? 그러면 이 법률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했나요? 여기 권리 관계라고 하죠. 권리 관계를 먼저 쓰죠. 권리 관계라고 하고, 권리 관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권리 의무 관계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우리 법은요, 민법, 우리 법에는 민법 총칙이 있고 물권이 있고 채권이 있고 그런데요, 여기 보면 이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 의무라고 그래.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 가면은요, 이것을 채권이라고 표현을 해. 채권. 의무를 뭐라 한다? 의무를요, 채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것을 채권, 채무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무가 있는데 의무를 이행을 하지 않죠? 의무를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의무를 이행하자면 의무 불이행, 채무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이행을 해야죠. 이행을 하지 않으니까 뭐란다? 불이행이라고 하는 거야. 불이행. 뭐를 이행하지 않았어? 의무. 그러면 의무 불이행. 채무. 그러면 채무 불이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여기서는 뭐냐면, 여기서는요, 우리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민법 총칙하고,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요, 채권법에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채권법은 뭐고 민법 총칙은 뭔가? 지금부터 설명을 해. 우리 민법은 크게 어떻게 나누어지냐? 우리 민법은요, 이렇게 돼 있어. 먼저 민법 총칙이라고 하는 가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물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가족법, 친족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요, 상속법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민법은요, 거의 친족에 관한 것들이 거의 없어졌어, 규정이. 그래서 그냥 이 두 가지를 합해서 뭐라고 한다? 가족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재산법이라고 해요. 원래 재산법은요, 물권과 채권을 재산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민법 총칙이라는 건 뭐냐? 이 가족법과 재산법 전체를 아우르는 공통적인 엑기스만 모아놓은 걸 민법 총칙이라고 해.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민법 총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민법 총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냐, 이런 거예요. 민법 총칙을 알면은 이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을 다 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반드리기 하면 뭐예요? 반드리기 하면 물권, 채권, 친족, 상속법을 알면은 민법 총칙은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래서 여러분요, 민법 총칙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세무사 시험에서는 세무사고 행정사 시험은 민법 총칙만 시험을 봐요. 그런데 행정사는 이것이 필수 과목인데 세무사는요 선택 과목이에요. 그런데 세무사는 선택 과목인데 세무사에서 민법 총칙을 선택한 사람은 지금까지 5년 사이에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알겠죠? 선택 과목인데 한 명도 없어. 그러니까 세무사 시험 보면 문제가 이상하거든요. 풀어보면. 그런데 그게 그냥 정답으로 됐어요. 왜? 아무도 선택한 사람이 없으니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죠. 한 명도 없어. 그만큼 선택 과목에서 법이 어렵다는 것이죠.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 행정사 시험은 민법 총칙만 보는데 그건 필수 과목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먼저 공부할 때 어렵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건 전혀 공부하지 않고 이것만 배우니까 상상 속으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어렵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감정평가사 시험 어떻게 되냐?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 그나마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이 물권법을 잘 알아야만이 법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물권이 뭐냐? 소유권이라든가 전세권 같은 거 이런 걸 저당권, 돈 빌고 저당 잡았단 말 들어봤죠? 이런 것들이 바로 물권에 나오거든요. 이걸 잘 알아야 우리가요 민법 총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을 설명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전체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 사실은 민법 총칙은 좀 어렵고요. 물권법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14문제가 나와요. 14문제. 알겠죠? 양은 많은데 뭐 물권법은요 공부하다 보면 금방 정복을 해요. 여기 민법 총칙은 10문제가 나오고요. 채권법에서 10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중에서 양이 제일 적은 게 채권이에요. 그런데 다른 학원들은 다 여기 민법 총칙 공부하다 지쳐가지고 선생님이요 물권법 설명하다가 여기서는 그냥요 한 3시간에 다 끝내버려요. 10문제가 나오는데 여기는 4일이나 5일 공부, 4일이나 5주, 4주, 5주 공부하고 여기는 한 주 만에 끝내버려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가성비 따진다고 이러면 해야 안 해요. 경제적 효율성을 따지잖아요. 똑같은 10문제인데 어디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어요? 채권법을 공부를 많이 해야죠. 채권법은요 민법 총칙 공부하는 것에 4분의 1 정도 공부하면 10문제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재산법인 이 두 가지가 24문제 24문제면 60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물권법에 보면 특별법이 있어요. 물권법의 특별법 집합건물법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이 있고요. 가등기 담보법이 있고요. 채권법에 또 특별법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런 거 보면 이번에 뭐 갱신을 유혹할 수 있냐 없냐 이런 말 많이 나오죠. 그게 바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권리금은 보호받냐 못 받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은 말만 법이지 사실은 이것은 채권법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법이 5개가 있는데 그건 양이 얼마 안 돼요. 여기에서 법은 5개인데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오냐? 6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10문제, 14문제죠? 여기 6문제니까 30문제죠? 여기 10문제니까 모두에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청나게 크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상속 뭐 하고 있잖아요. 친족이라는 것은 뭐 촌수 따지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혼인하고 이혼하고 뭐 이런 것들. 이건 시험법이 아니고요. 여기는 가족법이 시험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재산법만 공부를. 우리가 남하고 둘이 이혼한 것을 우리가 중개해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 시험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자잖아요. 그럼 부동산에 관한 것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재산에 관한 것만.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재산법에서 24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요. 특별법까지 합하면 모두에서 30문제가 있어 나오는 거예요. 30문제가. 그 다음에 민법 총칙에서 10문제, 모두에서 4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민법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엑기스말만 뽑아놓은 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 그것을 총칙이라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그랬죠? 그래서 민법 총칙에서는 권리다, 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 똑같은 말을. 그런데 이것을 채권법에 오면 채권은 뭐냐면 돈 빌려준 거죠. 내가요 가비한테 돈 100만 원 빌려줬어. 그러면 돈 받을 게 있잖아요. 그 돈 빌려준 돈 받을 거 있는 걸 채권이라고 하고 돈을 갚을 사람을 뭐라 한다?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똑같은 말을 채권법에서는 채권이다, 채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채무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하죠? 그러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아니 붙자를 써서 뭐라 한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라 한다? 손해를 뭐라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겠죠. 이건 이제 민법 총칙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것과 이제 비교가 되니까 뭐라 했죠? 법률관계가 비교되니까 무슨 관계라고 했죠? 인간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인간관계 두 개가 비교되죠? 그럼 인간관계에서 이런 것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 없어? 반대니까 없겠죠. 아까 반대 비교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다?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권리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채권 채무가 있어 없어? 없어. 채무 불이행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 말이지. 한번 볼까요? 자,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호의동승이라고 하는 거예요. 호의동승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같이 두 사람이면 평노동이야. 아, 알고 보니까 바로 옆에 아파트야. 또는 같은 아파트일 수 있죠. 그럼 왔을 때 갈 때 어떻게 돼요? 공짜로 차 옆에 태워가지고 가요, 안 가요? 우리 보면 카풀 하잖아요. 그게 바로 뭐라고 한다? 우리는 호의동승이라고 하죠. 내가 거기까지 너 공짜로 태워다 줄게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호의동승하는데 갑자기 가다가 사고가 터요. 사고가. 우리 사고 발생하면 어떡하죠? 목덜미 잡잖아요. 그렇죠? 제가 올해 5월 달에요. 차가 이렇게 정지돼 있었어요. 정지된 상태에서요. 제가 그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짬짬이 온단 말이죠. 저 축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럼 보다가 브레이크를 모르고 좀 이렇게 힘이 덜 가야 되는지 차가 굴러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박았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통 이리 정도 있잖아요. 그런데 차 수리비가 얼마나 나왔냐? 그 차가 뽑는 데 얼마 안 됐대요. 차 수리비가 35만 원이요. 그 보험세에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자기 아버지하고 자기 딸이 운전하고 자기 아버지가 옆에 타 있었거든요. 맨 처음에 아버지가 나오더니 차 괜찮다고, 이거 차 새 차인데 근데 어떡하냐고 막 속상해 하는 거예요. 자기가 딸한테 사줬는데 차가 새 차인데 뒤에 박았다, 너무 죄송하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있으니까 그래서 다른 데 다치신 거 없냐 그러니까 이거 뭐 이거 가지고 다치냐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딸내미가 자기 아버지를 끌고 차에 들어가더니 오더니 우리 딸은 병원에 가봐야 될 것 같대요.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좀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뭐 보험회사도 왔더라고요. 보험회사 오더니 같이 또 셋이 얘기가 되니 아버지가 또 나오더니 나도 병원 한번 가봐야 돼.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험회사에서 얼마가 나왔냐면요. 차 수리비는 35만 원인데요. 인사사고 병원 뭐 치료비 있잖아요. 580만 원인가 나와가지고요. 인사고 나와가지고 이번에 지금 보험을 내가 금요일날 보험을 드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얼마 나왔냐면 인사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증이 돼가지고 170만 원이 나온 거예요. 170만 원. 그래가지고요. 다른 데 보험회사 지금 빨리 들어갔는데요. 열받아서 지금 안 들고 있어요. 알죠? 열받을 필요도 없지만은요. 아무튼 그렇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옆에서요. 호의동생 옆에 가볍게 태워줬는데 사고 나면 어떡하죠? 목덜미 잡죠? 그럼 사고 발생했죠? 이제 어떡할 거야? 그럼 막 호의동생이라는 것은 둘이 계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한 건 아니죠. 돈 받고 태워준 거 아니잖아요. 만약에 택시를 타면 달라지죠. 그건 택시 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태워주고 무상으로 태워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요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공짜로 태워줄게 하다가 친구 만났어. 친구가 야 어디 가니? 그러니까 나 어디 갔는데 그러면 야 그럼 죄송한데요 내리세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친구 태워줘 가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반드시 이 사람을 그때 목적지까지 태워줄 뭐가 없어? 의무가 없으니까. 의무가 없다는 것은 반대로 뭐가 없어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죠. 권리가 없으니까. 내리라고 하면 어때요? 내리면서 욕을 할 수 있을지언정 내려야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권리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적지까지 태워주지 않아도 나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이루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채무불이행은 계약관계가 돼야 돼요. 너 나한테 태워주면 내가 돈 얼마 줄게. 어디까지 태워다 줘? 택시잖아요. 그럼 운송계약이란 말이죠. 그런데 중간에 택시 운전기사가 내리라 가죠. 그러면요 승차 거부 같은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는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설령 목적지까지 가지 못해도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그러잖아요. 이따가 나하고 같이 가. 끝나면 같이 태워줄게 얘기하죠. 근데 갑자기 남편한테 전화 오죠. 지금 급한 일이니까 빨리 오라고. 그럼 어때요? 그러면 자기 먼저 간다고 얘기하든지. 나는 강의 끝나고 기다리고 있는데 사람이 있어 없어? 없죠. 전화하죠. 나 집인데 미안해요. 그럼 뭐 끝인 것이지. 알겠죠? 그리고 다음날 그 사람 이제 안 보면 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은 권리와 의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걸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인간관계다. 채무불이행이란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면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라는 것은 채권 채무관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한번 볼까요? 월세 임대차 계약을 했어. 근데 월세 안 내. 월세 안 내는 걸 뭐란다?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됐나요? 고용계약을 했어. 그런데 뭘 안 줘? 근로 뭐라고 그래? 급여를 안 줘. 그것도 뭐란다? 의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건 돌려주기로 했어. 근데 안 줘. 안 주죠. 그럼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죠. 의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관계다? 계약관계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 계약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채권, 채무관계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호의 동수행의 경우는 채권, 채무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오지 않는다? 채무 불이행이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뭐가 발생했죠? 사고가 발생해서 손해가 발생했죠. 손해가. 그러면 누군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불법행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법행위. 그래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 불이행의 문제는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채무 불법행위는 뭐냐?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손해를 끼치는 것을 불법행위라고 그래. 한번 볼까요? 자, 갑이 을을요 살해를 했어. 살해. 갑이 을을 죽였어.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불법행위라고 하죠. 어떻게 봐봐요? 고의로 또는 운전하다가 실수로 말한다 과실이라고 그래요. 내가 저놈 죽여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와서 죽이면 고의범. 그렇지 않고요? 죽일 마음은 전혀 없는 거예요. 운전하다가 실수로 빗길에요 차가 미끄러져 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이 쳐서 죽은 거예요. 내가 의도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것을 과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것을 말한다 과실치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교통사고로 누가 죽었다 이런 말 나오죠? 뭐로 나와? 과실치사. 그래서 여러분요 봐봐 살인하고 살인죄하고 폭행치사 상해치사 치자가 붙으면 어떡하냐? 치자는 약간 치사하게 죽었다 이 말이죠. 어때요? 내가 직접 죽일 의도로 죽이면 살인죄죠. 죽일 의도는 전혀 없었어.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때렸어. 그때 이 사람이 특이 체질로 인해서 이 머리에 두개골이 너무 얇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는데요. 그런데 좀 심하게 때렸는데 두개골이요 뇌를 다치게 해서 사망한 경우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그 나는 죽일 의사는 있었어 없어? 없었는데 폭행 한 대 때렸는데 사람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죽는 거. 그걸 앞에다가 치사하니까 치자를 붙이는 거예요. 폭행치사, 상해치사, 과실치사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보면 사람을 죽이면 그걸 불법이죠. 고의로 죽였든 과실로 죽였든 불법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법하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손해가 발생한 거잖아요. 그걸 불법행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죽였어요. 이놈이 강도예요. 강도가 칼을 들이내밀면서 우리 가족을 위협해요. 그럼 내가 가족을 지키고 내 목숨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내가 잿더리를 강도한테 날렸더니 강도가 다행히도 잿더리 맞고 죽었어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잿더리 맞고 그놈이 죽지 않았으면 우리 가족이 죽을 수 있어 없어? 있죠. 그걸 뭐라고 그래? 정당방위라고 얘기하는 거죠. 사람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죠. 죽었지만 우리 가족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뭐란다?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야. 내가 일부러 죽였잖아요. 잿더리 던졌으니까. 이 고의로 던졌죠. 하지만 그것은 위법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불법행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행위란 말을 쓰려면 고의나 과실이 있어야 되고 그 행위가 위법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된다? 상대방한테 뭐가 발생해야 돼? 손해가 발생해야 돼. 이 세 단어가 맞아야 그걸 불법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봐봐요. 이 사람이 호의로 태워준다 해놓고 타고 가다가 잘못 실수가 과실이잖아요. 실수로 사고가 발생했죠. 내가 다쳤어 안 다쳤어? 다쳤죠. 그러니까 위법이고 손해가 있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의로 다른 사람을 태워주고 가다 사고가 나면은 채권, 채무, 계약관계는 없으니까 뭐는 없다? 채무, 불이행은 없다. 그런데 뭐는 발생할 수 있다? 불법 행위 책임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다쳤으니까 그로 인한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내가 갑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 공짜로 태워주고 가다가 사고가 났으니 이 손해배상을 좀 깎아달라. 감경해달라. 감경 되는가? 판례가 안 된다 이 말이죠. 아무리 공짜로 태워주고 갔다 하더라도 그 공짜로 태워줬다고 해가지고 손해배상을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감경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누가 태워주고 갔는데 차가요 쿵 부딪힌다. 그럼 뭐부터 잡아야 돼요? 목덜미부터 잡아야 되는 거죠. 알겠죠? 그거 내리면 뭐가 나온다? 돈이 나오는 거잖아. 손해배상. 알겠죠? 그러니까요, 그 사람은 감경 깎아달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측이나 형평 원칙에 말할 때는 감경할 수 있어요. 자, 신의 측이란 게 뭐냐?
신이치가 건 고려의 명제라고 그래. 고려의 명제. 지금요 첫 시간에요 어마무시한 것이 다 나오죠. 고려의 명제가 뭐예요? 고려? 조선도 아니고 고려가 뭐예요? 고려한다. 이게 뭐냐면 우리 민법 제2조가 뭐라고 하냐면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때는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해야 된다고 돼 있거든요. 권리와 의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게 복잡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신의성실 원칙이라고 하는데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고려한다. 뭘 고려한다?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분한테요 급여를요 100만 원 주려고 그래. 근데 좀 며칠 늦었더니 나한테요 뭐 문자 보내고 주긴이 고스란히 많이 별 문자가 다 와. 그러니까요 은행 가가지고 100원짜리 동전으로 바꿔가지고 100만 원을 줬어. 그럼 100만 원 주기는 줬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의 이익을 고려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걸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의무를 이행하긴 했는데 상대방의 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내가요 매매대금 잔금을요 3억을 줘야 되는데요 3억을 줘야 되는데 언제 돈을 가져왔냐? 밤이요 한 10시쯤 돼가지고요 현금으로 3억을 가져온 거예요. 3억 가져온 건 됐잖아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밤에 3억이라는 돈을 집안에 가지고 있으면 우리 도선생이 또 옆에서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험해요. 그러면 그것이요 3시나 4시 이전에 돈을 주면 입금이라도 시킬 거 아니에요. 또 계좌이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의무를 이행했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면서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걸 고려하지 않았다. 그걸 고려의 명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강의를 해야 되는데 오늘 강의를 무슨 일 때문에 못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뭐라냐 오늘 내가 10시 정도에 끝나니까 밤에 그때 다 모이라고 그때 강의해 주겠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뭐를 이해하지 않았죠? 상대방의 이익을 생각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고려의 명제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요 예전에 제가요 작년에도 첫 강의할 때 얘기했지만 어디 저기 충청도 어느 쪽에서요 무슨 대천항인가 뭐 거기에서요 횟집에서 있었던 사람이 그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까 그만둔 사람이 3년인가 공부 퇴직금 달라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퇴직금을 300인가 400인가를 100원 1000원짜리로 다 바꿔 와가지고 거기서 박스 안에 집어넣고 세가라고 300인가 얼마를 세가라 이 말이죠. 거기다 넣어놓고 그냥 계좌에 쳐도 되고 만 원짜리 줘도 되는데요 굳이 1000원짜리로 해가지고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을 뭐라 한다? 신의칙에 반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판례가 뭐라겠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기서 신의칙에 강경할 수 있다. 여기 이 여자하고요 이 택시 운전기사하고 둘이가 동거 중이에요. 혼인신고는 안 했지만 부부로서 사실혼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동거녀의 언니가 이 집에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택시기사니까 이 사람 비번이니까 그 택시를 가지고 이 동거녀의 언니를 그 직장까지 새벽에 태워다 주는 거예요. 그래야 출근할 거 아니에요. 놀러 왔으니까. 새벽에 태워주고 가다가 정보대로 들이받아가지고 그 동거녀의 언니가 사망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동거녀의 언니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손해배상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지금도 부부의 형식으로 살고 있는데 일반 교통사고와 똑같이 일반 교통사고에서 손해배상이 2억이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도 2억을 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부부관계가 어떻게 돼요? 깨어지 안 깨져요? 깨어지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로 그 언니를 위해서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운전한 것이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손해배상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뭐란다? 그렇게 한다면 신의칙에 반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사정들을 다 고려해서 손해배상액을 일반 교통사고보다는 좀 더 저렴하게 해야 된다. 좀 더 감경시켜줘야 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원칙적으로 호의 동승이라고 할지라도 손해배상액을 뭐 할 수 없는데 감경할 수는 없으나 뭐는 할 수 있다? 신의칙에 비추어 뭐 할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다. 그래서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문제 1번 한번 봐봐. 문제 1번 이게요 변리사 시험에 나온 거예요. 자 보시죠. 변리사 시험 1번 보셔요. 1번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가로묻고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것을 뭐란다? 무상이죠. 무상형이죠. 동승자가 누구죠? 옆에 앉은 사람이죠. 조수석에 동수상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하러 가고 동승자도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제공을 받은 경우 여기까지 말한다. 인간관계 호의 동승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실까요? 1번 차량의 운행자와 동승자 사이의 관계는 줄과 채권 관계가 아니라 이 말이 중요하죠. 그럼 채권 관계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 했죠?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권리 의무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슨 관계에 속한다? 맨 끝에 호의 관계 이꼴 무슨 관계를 한다?
인간관계라고 얘기를 해. 호의관계를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 이렇게 앞으로 책으로 나올 거니까 이따 써놔요. 2번, 호의관계에서는 이행 청구권이나 권리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채무 불이행 줄고 손해배상 청구권 줄고, 알죠? 여기 딱 여러분 봐봐. 모든 것을 공부를 할 때 항상 이러면 습관적으로 해야 돼.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다 읽어서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줄거면 큰일 나. 알겠죠? 중요한 단어를 가지고 전체를 이해를 해야 돼. 항상 처음에 좀 어려운데 연습하다 보면 금방 돼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의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왜요? 왜 안 나와요? 1번 때문에 안 나오죠. 채권 관계가 아니라. 그럼 채권의 반대는 뭐죠? 채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있어 없어? 채권 관계가 아니니까 채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2번에서 뭐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3번 볼까요? 호의관계에서는 뭐는 발생할 수 있다? 불법행위. 어떤 경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불법행위 줄 것이고 발생할 수 있다. 아시겠죠? 발생할 수 있다. 자, 4번은요.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 관계나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을 참조하여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비교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됐다는 줄과 뭐에 의해서? 신의 측에 의해서 말 수 있다. 감경할 수는 있다. 감경할 수 있다. 그런데 호의관계라 해서 무조건 감경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동승자가 사고 차량에 줄과 단순히 호의로 동승, 거기까지만. 단순히 호의로 동승했다. 5번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 있죠. 그렇다고 해서 맨 끝에 배상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이 말이 없다. 그래서 5번이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지문이 5번이 먼저 나오고 4번이 뒤에 나와야 되죠. 이걸 바꿔놨단 말이죠.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죠? 단순히 동승했다고 해서 배상의 감경 사유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신의 측에 비추어 봤을 때 감경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번호를 2개가 지금 바뀌어 있는 것이죠. 우선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문제가 구성될 때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호의 동승의 관계잖아요. 호의 동승의 경우는 뭐다? 채권 채무 관계는 없다.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가면 채권 채무 관계 있는 거예요. 길거리 가는 사람하고는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할머니가요 건너목을 건너가. 그럼 어떻게 돼요? 할머니 짐 들어줄 수 있어, 없어? 있죠. 내가 의무가 있어, 없어? 없죠. 할머니 나한테 들어달라고 권리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들고 여기 건너가지고 뭐라고 그래? 횡단보도를 건너가죠. 그것을 뭐라 한다? 호의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호의관계인데 내가 실수해가지고 그걸 떨어뜨렸더니 할머니가 그 보따리 안에 계란을 들고 있었네. 계란이 깨졌네. 할머니 나 째려봤는데 할머니가 나한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 없어? 없지만 너가 실수해서 깨졌으니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죠. 불법행위잖아요. 손해 발생했죠. 너 뭐를 해라? 계란값 내놔라. 그걸 뭐라고 한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이다. 그러니까 나는 좋은 일 하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망한 케이스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말한다. 호의동승으로 인한 사고, 짐을 들어줌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특히 여러분요, 이웃집, 옆집에 어린아이를 내가 돌봐준다고 했는데 잠깐 소파에 앉아놓고요 다른 일 청소하고 있던 애가요 소파에서 떨어져가지고 이마 깨질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지 엄마? 가만히 있어요. 노발대발해요. 노발대발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원해서 애 봐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아니죠. 실업이 내놓으라고 해야 안 해? 하죠. 인간관계 쭉 내고 돈 받아야죠. 그걸 무슨 행위라고 한다? 불법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는 인간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봐봐. 이것과 비교되는 게 법률관계죠. 그러니까 법률관계는 항상 어떤 관계가 돼야 돼요? 권리와 의무가 있어야 되죠.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권. 의무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채무. 채권, 채무 관계가 있어야 되고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뭐라고 한다?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뭐를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지금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요 여기 그림 한번 봐봐. 그림을 보면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먼저 갑이 내 집을 사라고 하죠. 그것을 청약이라고 하죠. 청약을 의사표시라고 하고 내 집을 사라고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하고 그 집을 사겠다고 하는 사람을 매수인, 그 사람을 상대방이라고 하고 그 사람이 승낙을 하죠. 예스. 그것을 의사표시.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사실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앞으로 편의점 들어갈 때 혹시 여기 커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커피에 대해서 법률 사실을 좀 하러 왔는데 이렇게 얘기해야지. 알겠죠? 커피에 대해서 법률 사실은 뭐죠? 청약하러 왔다, 사러 왔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이 합의가 되면 계약이 이루어지죠. 그 계약은요, 봐봐. 어떤 계약인지 몰라. 여러분하고 나하고는 수강 계약이고, 여러분이 차를 타는 계약을 하면 운송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다른데 고용되면 고용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집을 사고 팔면 매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월세 들어가면 임대차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고, 전세 들어가면 전세권 설정 계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모양은 달라지지만 두 사람 간의 의사가 합의가 있으면 우리는 것을 뭐란다? 계약이다. 계약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법률 요건.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요건이다. 요건은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원인이다. 원인이 있으면 뭐가 나온다? 결과가 나온다. 결과를 뭐라 한다? 법률 효과다. 법률 효과로서는 두 가지가 나오죠. 등기 청구하고 대금 지급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등기 청구하고 대금 지급. 그러면 봐봐. 시험에서 뭐가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음 중에서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그러면 원인이 아닌 것은 이 말이잖아요. 항상 시험은요, 거의 10문제 중에서 8문제는 비교 문제를 묻는 거야, 답으로. 알겠죠? 여자가 아닌 거 뭘 물어요? 남자를 찾으라 이 말이죠. 알겠죠? 할아버지 찾으라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는 남자 중에서도 종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인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결국 항상 이걸 사고를 해야 돼. 항상. 별거 아니에요. 법을 보는 것은 처음에 어려운 것이지, 이걸 모르고 무조건 공부를 하게 되면 나중에 들었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왜? 뭘 묻는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법률 요건이 아니고 뭘 물어요? 법률 효과. 근데 법률 효과는 뭐냐? 항상 우리는 법을 설명을 할 때는 물건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요, 항상 법률 요건은 뭐냐? 그것은 등기 청구권 아니면 뭘 묻는다? 등기 청구권 아니면 뭘 물어요? 대금 지급 청구권 두 가지를 묻는 것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런 봐봐. 문제 11번 한번 봐봐. 문제 11번. 문제 11번에 뭐라 나와 있어요? 법률 요건 줄거 봐.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라고 그래요. 원인. 법률 요건을 뭐라고 그래요? 원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 거예요? 원인이 아닌 것은, 원인이 아닌 건 뭘 묻는 거예요? 법률 효과를 묻는 거잖아요. 이런 법률 효과는 방금 내가 뭐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등기 청구하고 대금 지급 청구이죠? 혹시 그거 있어 없어? 그 사이에 있어? 몇 번에 있어? 3번에 있네. 3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 줄거예요. 등기 청구권은 뭐라고 그래요? 법률 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법률 효과. 그러니까 묻는 것이 뭘 묻는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을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요, 공부를 할 때 문제를 풀지 않고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절대로 성장을 못해요.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볼 때는 요건은 요건하고 효과하고가 원인과 결과니까 서로가 대비가 되고, 대비가 되니까 서로가 문제가 나오는구나. 아직 우리 요건 안 했어야지. 하려면 아직도 많아요. 다음 시간에 요건 할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건하고 효과가 원인과 결과 관계가 있고, 원인이 아닌 건 뭘 묻는다? 결과. 결과가 아닌 건 뭘 묻는다? 원인을 묻는다 이 말이죠. 이것을 묻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공부를 해야죠. 여자가 아닌 건 뭘 물어요? 남자를 묻는 거. 여자가 아닌 거 그랬더니 걔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니니까. 내 말 지금 이해됐죠? 비교 대상을 물어봐야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법률 요건이 아닌 것은 뭘 묻는다? 법률 효과를 찾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건 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럼 죄송한데요, 기본서 105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자, 기본서 105페이지. 지금은요, 우리가 배웠던 것이 책에는 어떻게 규정되는가를 본단 말이죠. 자, 거기 뭐라 나왔죠? 1번에 뭐라 그랬어? 뭐라 나왔죠? 지인이 아닌 사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1번 뭐라고 돼 있어? 의.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2번은 뭐라고 돼 있어? 요건이라고 돼 있죠? 3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효과. 여기 한번 봐. 여기. 그래서 여러분 봐요. 여기 법률 요건을 내가 뭐라고 얘기한다? 요건이다. 법률 효과는 뭐라고 한다? 효과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요건에다 써. 거기다가 원인. 요건 옆에다가 쓰라고. 원인. 효과 옆에다 쓰라고요. 결과. 이것을 원인과 결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봐봐. 우리 민법은 어떻게 쓰여 있어요? 1번이 뭐예요? 의. 2번이 뭐예요? 요건. 3번이 뭐예요? 효과. 그래서 법은 이렇게 3단계로 써져 있어. 의, 요건, 효과. 그러니까 우리 책을 보면 처음부터까지 다 그거야.
요건이 뭐고 이렇게 원인이죠. 이런 요건을 갖추면 이런 효과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항상 요건과 효과로 돼 있어. 내 말 지금 이해됐죠? 그런데요, 여러분들이요 궁극적으로 학원에 오셔가지고 여러분이 학원 수강을 한 이유는 뭐죠? 수강 등록을 한 이유는 강의를 듣기 위한 거잖아요. 그게 아닌가요? 근데 강의를 듣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그러니까 학원 나오셨잖아요. 근데 그렇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돼요? 원인행위가 있어야 되죠. 그걸 뭐라 하죠?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궁극적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은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집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그럼 궁극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은 뭐죠? 등기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 전제 조건으로 매매 계약. 무슨 행위가 있어야 돼? 원인 행위. 원인 행위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법률 요건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요건 원인 행위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딘데? 법률 효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결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여러분요, 여기 이제 자, 요래 잠깐 이거 보실 거예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법률 효과 결과예요. 그런데 이 결과라는 것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봐봐. 여러분 학원에 등록했으니까 내가 제발 부탁인데요. 등록하셨으니까요. 강의 좀 강의 좀 들으러 와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사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럼 등록하면 이러면 어때요? 그냥 당연히 오시는 거잖아요. 이 강의를 듣는 것은 당연한 결과예요. 뭐 때문에? 수강 계약을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수강 계약이라고 하는 법률 요건이 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은 효과라고 하는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결과죠. 하지만 그 결과는 징검다리로 뭘 거쳐야 돼요? 법률 요건 원인 행위를 거쳐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면 우리 민법 총칙에서 10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 10문제는 법률 요건 원인 행위에서 10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뭐란다? 사안으로 보면 허리라고 하죠. 허리. 알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이 허리가 바로 법률 요건 원인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법은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전체적인 구조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설명한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뭘 설명을 하느냐?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허리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다? 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건 자동적으로 나와. 여러분 수강 계약을 했으니까 당연히 강의를 듣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버스에 탑승하면서 찍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잖아요. 그건 결과죠. 내가 집에 가고자 하는 것은 결과죠.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차에 버스에 탑승해서 카드를 단말기에 대야 돼, 안 돼야 돼? 돼야지 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원인이죠. 원인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의자에 앉아서 어디까지 가요? 목적지까지 가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 원인 행위가 중요하다. 그 원인을 뭐라고 한다? 요건이다. 요건을 다른 말로 뭐한다? 계약이다. 무슨 알겠죠? 잠깐 쉬었다가요 요건에 관한 것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